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관계의 출발점이다. 인간 관계는 모든 이에게 어려운 고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 관계는 처음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의 명언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 관심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이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눈가가 가장 먼저 웃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소하지만 마음에 남는 것은 큽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것 하나로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우리가 잊는 이름은 사람을 흘려보냅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미소부터 연습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첫 인상은 대화보다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표정입니다. 미소는 언어보다 빠릅니다. 말보다 먼저 닿고 침묵 속에서도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라. 우리는 누구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여긴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가식이 아니라 존중의 눈빛과 경청하는 태도, 그 자체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경청은 가장 강력한 대화법이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대화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말끝까지, 감정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대화법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당신을 신뢰하게 된다. 말하려고 하기보단 들으세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관계에서 지는 것이다. 논쟁에서 이기면 뿌듯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으로 인해 멀어진 관계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해도 틀린 방식으로 전달하면 결국 우리는 그 말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논쟁보다는 이해를, 이김보다는 연결을 택하세요. 그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비판은 마음을 닫게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고 싶을 때 비판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대개 변화보다 저항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비판을 통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칭찬, 그리고 작은 기대를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비판보다 칭찬, 지적보다 응원, 그것이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서 우리는 자주 정답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 짧은 인정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우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기도 하죠. 하지만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입장이 바뀌면 이해도 바뀝니다. 공감은 위로보다 강합니다. 진짜 관계는 이해받았다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말도 나는 이해해로 시작해보라. 상대가 흥분했을 때,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반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 한 문장이 대화를 살립니다. 갈등은 감정의 충돌이지만 이해는 그 감정을 품는 기술입니다. 비판보다 칭찬이 10배는 효과적이다. 우리는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며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말 속에 담긴 비판은 상대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칭찬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신호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부드러운 힘입니다. 비난을 돌려 말하는 연습을 하라. 넌 왜 그래? 라는 말은 방어를 부르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말은 공감을 부릅니다. 비난은 상대를 향해 화살을 날리지만 표현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상대가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의 방향만 바꿔도 대화는 다툼이 아닌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의 방향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진짜 배려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그 자존심을 세워주며 말하는 사람은 진짜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으로 기억합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는 기억은 오래 남고 그 기억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죠. 배려란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줘라. 우리는 누군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때 그를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거나 드러내놓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체면을 잃는 순간 마음도 다치고 맙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전에 체면을 지키는 존재다. 충고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부드럽게, 비판이 필요하다면 혼자 있을 때 인간적으로. 말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타이밍과 공간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은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알아주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상처, 그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진짜 얼굴을 보려 한다면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기려 하지 말고 그 가면 뒤에 있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하라.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내가 더 잘 듣고 더 인정하고 더 기다릴 때 관계는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가 변하길 바라기 전에 오늘 나부터 조금 더 따뜻해져 보세요.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연다. 사람의 마음은 자물쇠처럼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때론 진심이 담긴 한 문장, 나 요즘 외롭더라. 사실은 너한테 서운했던 게 있어. 이런 솔직한 고백이 상대의 마음에도 틈을 만듭니다. 진심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면 그 진심은 거울처럼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닫힌 관계는 누군가 먼저 열지 않으면 영원히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어떻게 함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짧은 대화 한 줄에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함께 보낸 5분이 함께 보낸 5년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와 함께한 시간보다 그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를 기억한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그 순간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좋아하라. 관계에서 반복되는 실망, 반복되는 상처, 그 시작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도망치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있어도 외롭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에게는 정직하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나만 참으면 돼.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욕망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많은 순간은 결국 내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린 데서 시작됩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이 결국 관계의 성장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보다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말하지 않아도 거리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채 굳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것인지.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직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오늘도 그 선택이 당신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21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속에서 웃고 사람 속에서 상처받으며 다시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를 배우는 일은 삶을 배우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명언이 있다면 혹은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